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SGC 에너지인데요. 사실 이 기업 몇 년 동안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좀 점잖은 전통 에너지 기업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용한 회사였죠. 그런데 2026년 2월 정말 갑자기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니 단 2주 만에 주가가 80% 넘게 급등했더라고요. 정말 엄청나죠.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현상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든 투자 보고서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탐정소설 같았어요. 아, 탐정소설이요? 네, 주가 급등이라는 사건의 배경과 실체,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하나하나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주가 상승이 정말 탄탄한 실체를 기반으로 한 변화인지 아니면 그저 한순간의 거품일지 그 진실을 한번 숫자를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AI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이 오래된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재평가되고 있는지 그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일 겁니다. SGC 에너지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안정적인 고배당주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과연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주식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겨보면 가장 먼저 거대한 시대적 배경부터 짚어주더라고요. 바로 챗GPT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죠. 그렇죠.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보고서에서 데이터 센터를 전기를 먹는 하마라고 표현한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주 직관적으로 와닿더라고요. 네, 정말 정확한 비유죠. 사실 AI 연산, 특히 고성능 GPU를 수만 개씩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이 수요 증가 속도를 전력 공급 인프라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은 상황이 더 복잡해요.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발전소는 지방에 있다 보니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망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거죠. 아,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걸 실어 나를 트럭이나 도로가 부족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보고서가 주목하는 개념이 바로 분산 에너지입니다. 분산 에너지요? 말 그대로 전력 수요가 있는 곳 근처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송전망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죠. SGC 에너지가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군산산업단지에 대규모 자체 발전소를 가지고 있어요. 아, 즉 수도권의 송전망 대란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일종의 전력 주권을 확보한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2026년 2월에 주가 급등이 시작되었군요. 결정적인 한 방은 역시 군산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발표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여기저기서 데이터 센터 짓겠다는 계획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죠? 이번 발표가 유독 시장에 이렇게 강한 충격을 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만약 단순한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 체결 수준이었다면 시장도 아마 또 하나의 계획했거니 하고 외면했을 겁니다. 네, 그랬겠죠. 하지만 이번 발표는 격이 달랐죠. 총 300메가와트 규모,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인데 단순히 짓겠다가 아니었어요. SGC 에너지가 부지와 전력을 제공하고 국내 최고 통신사인 KT가 데이터 센터 운영 노하우를 책임지고 그리고 자금 조달은 미래에셋증권이 맡는 이른바 각 분야의 선수들이 모두 확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까지 공개한 겁니다. 아, 시작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삼각편대가 완성된 거죠. 아하,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연 배우와 감독, 투자자까지 모두 정해진 영화 제작 발표회 같은 느낌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가 정말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디테일이었는데 보고서는 이걸 신의 한 수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아, 어떤 부분이죠? 바로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냉각 솔루션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었는데 비용 구조를 보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활용 점정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열 내뿜는 난로이기도 하거든요. 네. 수많은 서버가 내뿜는 열을 식히지 못하면 바로 다운돼 버립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데이터 센터 전체 운영 비용의 40% 이상이 서버를 시키는 냉각 비용에서 발생해요. 40%나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줄은 몰랐네요. 네, 엄청나죠. 보통은 거대한 팬을 돌리는 공냉식이나 냉각수로 활용하는데 SGC 에너지 부지 바로 옆에 있는 바다의 차가운 심층수를 끌어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오, 효율이 좋아지겠네요. 지전 당식도나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운영비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정말 거부하기 힘든 매력적인 조건이 되는 셈이죠. 와, 즉,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혁신적인 냉각 솔루션이라는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준 겁니다. 와,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네요.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 대기업과의 확실한 파트너십, 거기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혁신적인 기술까지. 그런데 보고서 다음 장을 넘기다가 저도 모르게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 모든 장밋빛 호재가 터진 직후에 나온 2025년 실적이 적자 전환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더라고요. 주가는 하늘로 가는데 실적은 땅으로 꺼질 셈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탐정소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의 이면을 제대로 읽어내야만 진실이 보이는 부분이죠. 네. 보고서에 따르면 적자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소 정기 보수로 인한 가동 중단인데 이건 일시적인 요인이니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핵심은 두 번째, 바로 건설자 회사인 SGC E&CL 재무제표에 대규모 대손 충당금을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대손 충당금이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해 미래에 혹시 떼일지도 모르는 돈, 즉 부실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회계업계에서는 이런 작업을 빅베스, 우리말로는 목욕에 비유합니다. 아, 목욕. 묵은 때를 한 번에 싹 밀어내는 거죠. 즉, 2025년 실적이라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동안 잠재적 부실로 거론되던 것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2026년부터는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재무 상태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정말 흥미롭네요. 주가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 가치를 보고 폭등하는데 회사는 오히려 장부에다 과거의 부실을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일부러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시장에서는 적자라고 하면 무조건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정말 의외의 해석입니다. 그렇죠. 단기적인 숫자만 보는 투자자들은 어닝 쇼크라며 주식을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오히려 시장의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이걸 불확실성 해소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분석합니다. 아, 불확실성 해소.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라는 큰 사업을 앞두고 과거의 짐을 다 정리하는구나.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네. 라고 해석한 거죠. 알겠습니다. 빅베스를 통해 재무적인 목욕 재개를 했다는 건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청취자 입장에서 특히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그래도 건설 자회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 아니야? 하는 걱정은 여전히 남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한 우려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냉정하게 팩트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에는 SGC E&C의 부실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거든요.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하지만 보고서가 확인한 실제 채무 보증 잔액은 약 5,84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소문과는 큰 차이가 있죠. 조 단위와 5천억대는 심리적으로 정말 큰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회사의 대응입니다.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받는 국내 주택사업 비중은 점차 줄이고 자신들이 강점을 가진 해외 프렌트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리스크라는 거죠? 리스크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반대로 이 기업의 매력 포인트를 짚어보죠. 보고서는 단연코 배당을 꼽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주당 1,700원의 배당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 말이죠. 네. 보통 실적이 나빠지면 배당부터 줄이는 회사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결정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첫째, 우리 회사는 회계상 적자일 뿐 실제 사업을 통해 현금을 벌어들이는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고요.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주주와의 약속은 지킨다는 강력한 주주 환원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게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나요?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에게는 주가가 급락하던 시기에 6%가 넘는 아주 높은 배당 수익률을 안겨주며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른 지금 새로 진입하는 투자자에게도 연 4.25% 수준의 배당 수익률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이 꾸준한 배당 정책이 주가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결론을 향해 가봐야겠습니다. 거시적인 환경 변화부터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실체, 그리고 적자 속에 숨겨진 의미와 리스크 관리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청취자께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면 좋을까요? 보고서는 투자자 유형에 따라 다른 전략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보고서가 가장 강조하는 원칙은 추격 매수 금지입니다. 아, 추격 매수 금지. 이미 단기간에 주가가 80%나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흥분해서 따라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죠. 따라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청취자라면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아 가격 매력이 생기는 시기를 기다리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 매력이 있는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죠. PBR이라는 지표를 쓰던데요. 네, PBR 0.7배 수준인 32,000원에서 35,000원 사이 구간을 안전 마진이 충분히 확보되는 매력적인 구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PBR. 참고로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 회사가 지금 당장 망해서 모든 자산을 청산했을 때 주주 한 명당 나눠줄 수 있는 돈과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보통 1배 이하면 그 회사의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싸다고 보는데 0.7배 수준이라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 하락 위험이 적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미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청취자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고서는 강력 보유 의견을 내면서도 동시에 현명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안합니다. 네. 예를 들어 주가가 2배 올랐다면 절반 정도는 팔아서 투자 원금을 회수하라는 거죠. 아, 원금 회수? 그렇게 되면 남은 주식은 사실상 공짜로 들고 있는 셈이니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하게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물량은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군산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는 2028년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SGC 에너지를 통해 정말 흥미로운 여정을 한 것 같습니다. 따분한 굴뚝산업의 대표 주자였던 한 기업이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의 물결을 타고 디지털 인프라의 심장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네요. 네. 어떻게 전통산업의 가치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근본부터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맞습니다. 보고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생각할 거리는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AI 시대를 이야기할 때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같은 화려한 기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디지털 문명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리적 기반, 즉 전력과 냉각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일지도 모르죠. 청취자께서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거대한 디지털성이 과연 어디에 그리고 어떤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지게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더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